바로 수술 날짜 당일 새벽에 문득 눈이 떠지며 온몸에 오한이 등줄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엔 못 모르고 엄마를 살리는 것만 생각해서 제 간을 준다고 호기롭게 얘기했는데, 근데 막상 수술 날짜 당일이 되자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솔직히 내가 아파서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 때문에 생사를 갈라서 왜 내가 아픔을 느껴야 하지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예비 신랑이고 현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위로 누나 2명, 형 1명 있고 사남매 중 늦둥이 막내로 집안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습니다. 터울 많이 지는 누나 형들은 저를 예쁘다고 잘 챙겨주었고 저희 엄마 아빠도 40대 초반에 저를 낳으셔서 특히나 귀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부모 형제들의 마음을 배신이라도 하듯 어릴 적부터 버릇없이 막 나가기 시작했고 싹수 노란 인성은 커가면서 드러났습니다. 하도 집안에서 예쁘다 귀하다 하니까 눈에 아무것도 안 뵌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일들, 학생으로서 금기시한 일들만 골라 하고 다녀 경찰서에 제 집 드나들듯 했어요. 오죽 많이 드나들었으면 경찰들은 지나가다가 차를 세우며 저를 보고 인사할 정도였고 혹시나 또 사고를 저지르진 않을까 눈여겨보고는 했답니다. 부모님들은 저로 인해 당시 아마 속이 많이 타들어가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찌나 사고를 치고 돌아다녔는지 학교 경찰서 이웃 주민들께 제대로 고개 한번 들고 다니신 적이 없었습니다. 늘 죄스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자식 교육 잘못시켰다며 다 본인들 탓이라며 절 감싸주셨죠. 전 부모라면 당연히 절 위해서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의 한없는 내리사랑을 자식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쯤으로 이용했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실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참다 못해 매를 들어 절 호되게 야단이라도 치시면 저를 어머니 뒤에다 놓으시고는 아직 애잖아요. 사춘기 애한테 그렇게 험하게 대하면 애가 더 삐뚤게 나가죠. 나 우리 자식한테 손대는 건 아무리 당신이라도 용서 못해요. 차라리 내가 대신 벌 받을 테니까 화나면 나한테 풀어요. 라며 저를 안아주시며 감싸시기에 급급했습니다. 아버지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지만 어머니는 모든 걸 본인에게 떠넘기라 하시고는 제 방으로 들어와 제 손을 잡아주시고는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요새 학교 다니기 많이 힘드니 친구들하고 안 좋은 일 있어? 혹시나 뭐 조금이라도 힘든 거 있으면 엄마한테 다 말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라고 말했고 저는 저를 아는 엄마를 밀치며 성질을 부렸습니다. 엄마가 뭐? 나한테 뭘 해줄 건데? 기껏해야 아빠 막아주는 거랑 나 잡는 어른들한테 무릎밖에 더 꿇어. 엄마가 날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제일 필요한 돈 좀 줘. 맨날 용돈 모자르게 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친구들도 괴롭히고 남의 거 손도 대고 하는 거잖아. 왜 어른이면서 어린 내가 이렇게 일일이 설명해줘야 돼? 라고 말하니 엄마는 갑자기 고개를 떨구시고는 하염없이 우시더군요. 저놈의 눈물, 정말 짜증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툭 하면 우는 엄마 때문에 괜히 내가 큰 죄라도 진 것 마냥 기분이 더럽더군요. 엄마는 지갑에서 주섬주섬 돈을 꺼내시며 제게 10,000원짜리를 하나 주시더군요. 엄마가 용돈 조금씩 아빠 모르게 더 줄 테니까 더 이상 친구들 괴롭히지 마. 엄마는 네가 아무리 엇나가도 네 속에 착한 본성을 믿어. 참, 내 정신 좀 봐. 나와서 우리 밥이나 먹자. 너 좋아하는 보쌈 엄마가 겉절이랑 같이 만들어놨어. 우리 아들 많이 먹어야 키 크고 건강해지지. 라고 엄마가 눈물을 옷으로 닦고 저의 손을 이끄시는데 왜 저는 당시 엄마의 손길이 감사하다기보다는 그토록 부담스럽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됐다며 엄마의 지갑을 뺏어서 남은 20,000원 정도를 더 갖고 갔고 엄마에게 눈길도 안 준 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엄마가 가슴 찢어지는 그 안타까운 얼굴이 그 말로 못다한 심정을 담은 눈빛이 무엇보다 싫었거든요. 차라리 아빠처럼 솔직하게 화를 내는 게 인간적으로 속 편했습니다. 아빠가 왜 평소 엄마 보고 답답하고 미욱한 양반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될 지경이더군요.
전 학창시절 7년 내내 싸움과 못된 짓만을 일삼았습니다. 경찰서는 이미 제 안방이 된 지 오래였고요. 저희 부모님은 제 사고친 합의금을 위해 어떤 일이든 닥치는 대로 했어야 했네요. 심지어 엄마가 제 친구들 단골 분식집에서 일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창피하게 쓰리. 세상에 누굴 망신을 시키려고. 전 엄마를 단박에 끌고 나와 소리쳤네요. 엄마, 나 벼르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골탕 먹이려는 거야? 친구들이 내 엄마인 줄 알면 대체 날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하, 열받아. 당장 여기 그만두고 내 눈앞에 안 띄는 곳에서 일해. 알겠어? 라며 엄마 마음에 대못 박는 말들만 쏙쏙 골라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제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에 뭘 쥐어주더군요. 표본이 접힌 10,000원짜리 지폐 5장이었습니다. 미안하다.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 너랑 네 친구들이 자주 오는 곳인 줄 생각도 못했어. 다음부터 엄마가 더 조심할게. 그리고 이거 네 용돈이야. 요새 집에도 잘 안 들어오는데 절대 어디서든 밥 거르지 말고. 알겠지? 라며 어여 친구들한테 가보라고 하는데 참 돈을 받고도 뒤가 개운치 않았습니다. 엄마의 돈을 받을 때마다 짜증나는 심정이었어요. 어린 날에 저는 얼마나 못됐고 나빴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감히 부모님께 할 수도 없는 말들을 그때는 어떻게 그리도 쉽게 튀어나왔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런 폐악질은 부리지 않을 거예요. 정말 후회합니다. 그리고 제가 간신히 꾸역꾸역 출석일수 채워 고등학교 졸업이 머지않았을 때 큰 누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누나 번호인 줄 모르고 받았어요. 가족들 잔소리가 거슬렸던지라 다 수신 차단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시간이 꽤 흐른 상태라 그런지 누나 번호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누나가 평소와는 목소리가 조금 달랐습니다. 있잖아. 엄마가 많이 아파. 일하시다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갔는데 정밀검사 결과 간경화라고 하시더라고. 심해지셔서 간 이식을 받아야 한대. 근데 지금 형제들 다 검사 받았는데 엄마한테 적합하질 않아서 엄마 자칫 잘못될까봐 우리들 모두 속이 타들어갈 것 같아. 이제 너밖에 안 남았는데 좀 도와주라. 응? 전 누나의 입에서 나온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그대로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제 곁에서 절 하염없이 감싸줄 것 같은 엄마가 세상에서 없어진다는 소리에 저 역시 형제들처럼 속이 타들어갈 지경이었어요. 저는 단번에 엄마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식 적합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제발 제 간이 엄마와 맞기를. 그래서 저를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엄마의 건강해진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제 바람을 들어주셨는지 천운으로 저와 엄마의 간이식 적합 판정이 나오질 않았겠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빠와 형제들은 뛸 듯 기뻐했고 저 역시 엄마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더할 나위 없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역시 잘 됐다 하셔서 저와 엄마의 수술 날짜를 잡았고 저는 힘없이 누워있는 엄마와 오랜만에 마주했어요. 엄마가 눈앞에서 약해진 모습이 보이니 그간 제가 엄마한테 폐악질을 부렸던 모습과 그걸 모두 감싸주신 엄마의 따뜻한 모습에 더 죄스러웠고 마음이 정말 찢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엄마의 손을 붙들고 제가 울며 얘기했네요. 미안해, 엄마. 엄마 이렇게 된 거 다 내 탓이야. 내가 맨날 엄마 속썩여서 못된 짓 해서. 잘못했어, 엄마. 엄마가 다시 건강해지면 나 정신 차리고 엄마한테 진짜 잘할 거야. 이제껏 못다한 것까지 다 할게. 라고 하니 엄마는 역시 넌 엄마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며 웃으며 우셨습니다. 그 계기로 저는 담쌓았던 가족과 조금씩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뜨렸고 오랜만에 만난 아빠와 형제들하고도 그간 살았던 사정 이야기하고 속 얘기를 풀었어요. 그간 저 때문에 겪었던 가족들 소가리를 듣자 하니 죄책감이 더해지더군요. 저는 죄책감으로부터 더 이상 못난 모습으로 피해 다니지 않기로 하고 소중한 가족들에게 그간 못다한 것들을 함께하고 잘해주리라 생각했습니다. 간만에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구들과 화목함을 누려보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 제게 어느 순간 문득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수술 날짜 당일 새벽에 문득 눈이 떠지며 온몸에 오한이 등줄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엔 못 모르고 엄마를 살리는 것만 생각해서 제 간을 준다고 호기롭게 얘기했는데, 근데 막상 수술 날짜 당일이 되자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솔직히 내가 아파서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 때문에 생사를 갈라서 왜 내가 아픔을 느껴야 하지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인터넷 검색으로 간 이식자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자칫 엄마를 살리려다 내가 잘못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부터, 그렇게 날 사랑해준 엄마가 내 간을 떼가면서까지 살고 싶으실까? 혹여는 이로 인해 내가 잘못돼서 엄마가 죄책감을 갖고 살면 오히려 그게 더 불효아닐까? 라는 별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는 날이 밝을 때까지 잠 한숨 못 이루고 결국 해선 안 될 일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엄마의 간 이식해주기로 한 당일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눈 딱 감고 아무것도, 오직 저만 생각하며 뒤도 안 보고 새벽 기차를 탄 채 멀리 떠났습니다. 제가 도망간 줄 안 아빠와 형제들은 난리가 났는지 계속 제 휴대폰에 전화를 그렇게 해대었고, 저는 휴대폰을 아예 꺼놓고 이어폰으로 큰 소리로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잠이 들었고, 도착지에서 영무원이 절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다시 눈을 떴고 저는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다가 문득 휴대폰을 켰는데, 아니나 다를까 형제들의 수십 통 수백 통의 저를 비난하는 문자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 차라리 욕이라도 실컷 들어먹자. 그러면 죄책감이라도 덜 수 있겠다는 심정으로 문자를 빠짐없이 읽었는데, 그때 저를 멈칫하게 하는 엄마의 문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고맙다. 엄마 손으로 죄 짓지 않게 해줘서. 삶의 희망이 꺼지고 있을 무렵 너를 보아서 엄마는 참 좋았단다. 너를 통해서 엄마가 살 수 있다는 의미까지 가슴에 다가오니 그 어느 때보다 부끄럽게도 생애 욕심을 부리고 말았구나. 생각해보니 이미 다 늙은 몸 살아봤자 얼마나 산다고. 앞날이 창창한 내 새끼 간이식까지 받는 건 부모로서 할 짓이 아닌데 우리 아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지 생각하니 엄마가 그 심정 미처 헤아리지 못해 더 미안하고 가슴이 아파.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 아들 계속 눈에 담고 가고 싶은데 그것조차 지금은 욕심이구나. 내가 가족품으로 돌아와줘 엄마는 그것으로 만족해. 절대 엄마로 인해 맘 아파하지도 말고 죄책감 같은 것도 느끼지 마. 알겠지? 내가 잘 살고 행복해지면 엄마는 그걸로 됐어. 사랑한다, 우리 아들. 라고 왔는데, 엄마의 긴 장문의 문자를 보니 억장이 무너져서 버티질 못하겠더이다. 그제야 제가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엄마를 상대로 얼마나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지 스스로 깨달아졌습니다. 이런 엄마의 맘을 저버린 채 그깟 두려움 하나 극복 못해서 제 살길 찾자고 수술 당일날 엄마를 등진 채 떠나온 제 자신이 그처럼 미운 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엄마를 보낼 순 없었던 저는 다시 한번 굳은 의지로서 마음을 고쳐먹고 병원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이 제게 생전 처음으로 효도하라는 기회를 주신 줄도 모르는데, 이런 중한 기회를 하마터면 저는 잃을 뻔했습니다. 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고 엄마를 살리기 위해 최대한 빠른 날로 다시 한번 수술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 형제들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제가 너무 용기가 없어서 일을 그르칠 뻔했다고, 맘쓰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네요. 엄마가 저를 보시고는 하염없이 우시며 안아주시더군요. 이 녀석아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어? 내가 가서 엄마는 다행이다 싶었는데 왜 다시 돌아온 거야? 애미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나 이 간이식 못 받는다. 그냥 우리 아들 이렇게 다시 본 걸로 충분해. 저는 그런 엄마를 처음으로 떨리는 손으로 마주 안아보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내가 겁쟁이라서 용기 내지 못했어요. 이제 정말로 맘 다 잡았으니까 저와 행복하게 살면서 꽃길만 걸어요. 엄마 건강해지면 제가 엄마한테 평생 못다한 효도 다 할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에게 간이식 수술을 진행했고
맘을 굳건하게 먹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무섭지도 않고 참을 만한 아픔이었습니다. 엄마만 곁에 있어주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아픔이라도 이제 참을 수 있었어요. 엄마는 간 이식 수술을 받고 회복되셨고 저는 약속대로 엄마와 함께 못다한 효도를 해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같이 여행도 가고 식사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남들이 보면 마마보이라고 할 정도로 유별나게 엄마를 챙기고 엄마 하면서 붙어 다녔어요. 저희는 살던 곳을 떠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갔는데 이웃 주민들은 저더러 딸 같은 아들이라 칭하며 엄마에게 무슨 복을 타고나 저런 아들을 두었냐고 할 때마다 엄마는 제가 엄마에게 간이식해드린 얘기를 하면서 엄마 생명을 구해준 효자 아들이라고 저를 한껏 지켜 세우시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뒤늦게 전 엄마가 소개시켜준 엄마처럼 예쁘고 현명한 여자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 되었네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그때 엄마의 문자를 받고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래서 제게 한없이 사랑을 주신 엄마를 잃었다면, 과연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끝없이 암담합니다. 쓰레기 같던 삶을 산 제게 엄마를 위한 효도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준 하늘에게 감사하고 또 그 기회를 갈등 끝에 살려 용기를 낸 저 스스로에게 기특하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엄마와 꽃길 걸으며 잘 살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살해자분께서 큰 용기를 내셔서 어머니를 살리시고 현재처럼 행복한 삶을 꾸리실 수 있게 되셔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어머니를 구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당시 상황에 닥치면 절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어머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살해자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늦게나마 큰 힘이 되진 않았나 싶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살해자님께서 큰 용기를 내셔서 어머님을 구한 것은 단지 어머니의 생명만 구한 게 아니라 망가져 있던 스스로를 구했고 당시 절망에 빠진 가족들까지 구해내신 거라고요. 모든 분들께 귀감이 되시는 일을 한 살해자님은 꽃길을 걸을 자격이 충분하시고요. 앞으로도 쭉 어머님과 좋은 추억 만드시면서 잘 사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살해자님의 행복을 위해 응원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찾아주시는 구독자 아버님, 어머님, 귀한 시간 내주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살해자님 어머님처럼 자식분들께 효도 받으시며 늘 건강하고 오래오래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른 재미있는 사연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